천천히. 안녕하세요. 자연을 닮은 사람들이 세상 사는 이야기 자담세무에게 소형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달 28일까지 이제 201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가 남아있는데요. 이때 이제 적용할 2019년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세기본법상 각종 가산세, 가상금, 과태료가 인하 및 정정됐습니다. 납부, 환급,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1일 만분의 3에서 1일 이제 만분의 2.5로 하향 조정이 되었고요. 이는 2019년 1월 22일 이후 납부 고지하는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1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할 경우에 그 최초 가산금 3%를 적용하고 이후에 중가상금은 이제 60개월을 한도로 해서 월 1.2%를 적용을 했었는데 이 월 1.2%가 이제 월 0.75%로 하향 조정되었고요. 이는 이제 2019년 가산하는부터 적용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중가상금 제도나 이런 가상금 제도가 이제 2020년 이후에는 이제 그 2020년 이후 납세의무 성립하는 분부터는 1일 만분의 2.5를 적용하는 그 납부 불성실 가산세로 이러한 가산세로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불성실 가산세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할 경우에는 우리 기존에는 0.5%에 해당되는 그 가산세가 부과가 됐었는데요. 이제 개정 세법에 따르면 이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을 할 경우에는 0.3%의 그 하향 조정된 가산세를 적용을 합니다. 다음으로 이제 그 전자세금 계산서를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1일까지 미전송을 할 경우 어떠냐? 이때는 높은 가산세는 1%에 해당되는 가산세가 부과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도 이제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이 그 확정 신고 기한까지 미전송 시 0.5%에 해당되는 가산세로 이제 인하가 됐습니다. 다음으로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 과태료가 이제 그동안에는 조세법 처벌법에 의해서 우리가 50%의 상당히 높은 과태료가 부과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이 소득세법, 법인세법으로 이관을 해서 현금 영수증 의무 발급 가산세 20%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제 매입세액 공제 한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우리가 이제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구분을 해서 그 각각의 사업자의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음식점과 그 외 업종으로 구분해서 공제 한도를 적용을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이런 공제 한도가 2018년 2기부터 2019년까지의 이제 한도가 상향 조정됐습니다. 내용을 보시면은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과세 표준 2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 음식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기존의 45%에서 50%로 그 외 업종인 경우에는 40%에서 45%로 그리고 개인 사업자인 과세표준 1억 원을 초과하는 음식점인 경우에는 55%에서 공제 한도가 60%로 그 다음에 그 외 업종은 50%에서 55%로 그리고 1억 원 이하인 그 개인 사업자의 음식점은 이제 기존이 60%에서 65%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법인 사업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는 35%였습니다. 하지만 40%로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이 안분계산 방법이 이제 안분계산 그 사유에 이제 추가된 내용이 있는데요. 사업자가 토지와 이제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이라든가 구축물 등을 일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건물이나 구축물 등의 그 실질 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실질 거래가액 중에 우리가 토지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그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기준시가에 의해서 안분 계산했는데요. 당해 안분 계산하는 사유에 이제 밑에 보시는 사유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은 사업자가 실질 거래가액으로 구분한 토지와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이 기준시가에 의해서 이제 계산한 금액과 이제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공급가액을 부인을 하고 기준시가나 감정가액에 의해서 이제 안분 계산하겠다 그럽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었냐 하면 우리가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는 면세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토지에 많은 이제 토지를 좀 높게 잡고 이제 건물이나 이제 구축물, 부가세가 과세되는 건물이나 구축물에 대해서는 좀 낮게 산정을 해서 그 악의적인 탈세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 이러한 사유를 추가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신용카드 등 매출세 공제 한도가 확대됐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대공제율을 이제 적용 기한을 2021년 12월 30일까지 연장을 하고요. 음식점이나 이제 숙박업을 영위한 간이가세전 2.6%, 그 외 사업자는 이제 1.3%의 이제 매출세 공제율을 적용을 하는데, 이제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사업장별로 연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됐습니다. 이 규정은 2021년 10월 30일까지 적용을 합니다. 다섯 번째, 간이과세전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해당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2,400만원 미만에서 3,000만원 미만이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를 면제를 합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여섯 번째, 예정고지 납부 면제 기준 금액을 상향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인 경우 그 예정고지 면제 기준이 종전에는 20만원 미만에서 지금은 30만원 미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지연수치 세금 계산서 등에 대한 매입세 공제 허용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급시기 이후에 해당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까지 지연수치 매입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 공제를 허용을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지연수치 가산세 0.5%에 해당되는 페널티가 부과가 되는데, 이러한 사유에 이제 아래의 그 사항이 추가가 됐습니다. 첫 번째, 공급시기 이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으로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하여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두 번째, 공급시기 이전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으나 실제 공급시기가 30일 이내에 도래하고 거래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경정하는 경우.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우리가 지연수치 세금 계산서지만 매입세 공제를 허용을 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신규 사업장 개설 시 사업자 단위 과세 및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 신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라든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을 받으려는 납세자는 이제 당의 그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20일 전까지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장 단위 과세 사업자가 신규 사업장 개설 시 이제 즉시 사업자 단위 과세나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신청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때는 신규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이제 사업자 단위 과세라든가 주사업장 총괄납부제도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입니다.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출자 전환 주식의 대손세 공제 대상을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예규로 이제 법령과 했던 그 사유인데요. 대손세 공제 사유에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 전환하는 경우를 추가했습니다. 이때 대손금액은 그 채권의 장부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익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입니다. 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국외 사업자가 공급 시 이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전자적 용역 범위를 이제 확대를 했는데, 기존에는 게임, 음성, 동영상 파일, 전자문서, 소프트웨어 등의 저장물이 해당이 됐는데 여기에 추가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연결된 중간 컴퓨터에 저장 공간을 대여하거나 중간 컴퓨터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등을 대여하는 서비스인 클라우드 컴퓨팅과 광고를 게재하는 용역, 그리고 국내에서 물품 장소를 대여하거나 사용 소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것, 국내에서 재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는 중개 용역이 국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11번째 기타 사항입니다. 첫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발행 신청 기한이 연장이 됐습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서 이제 6개월 이내로 변경이 됐고요. 두 번째,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기한의 그 사업 양수도 시 그 사업자 양수자의 부가가치세 대리 납부 기한이 연장이 됐는데, 대가를 지급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에서 25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업 범위에서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이 제외가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그 한국전력이 이제 전선이 이렇게 지상으로 통과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선화지에 대한 그 설명인데, 선화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하철이 왜 지하로 이제 통과를 하는데 그때 이제 법적 지상권이 성립이 됩니다. 이러할 때 그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제외되는 그 용역에 이런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이라든가 지상권을 설정하고 이제 대여하는 사업을 이제 추가해서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공익사업과 관련됐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2019년 이제 부가가치세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제
독감 예방 접종을 했는데요, 사과를. 근데 이게 알게 모르게 은근히 감기가 걸렸나 봐요. 근데 이게 알 듯 모르듯 이제 몸이 계속 이제 처지고 이제 목도 아프고 이제 가려도 많이 나오고 해서 좀 나가는 것 같은데 굉장히 힘듭니다. 요즘 이제 좀 춥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 감기 환자가 독감 환자가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시기에 건강 주의하시고요. 연초인데 활기차게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